주파수 92.9MHz, 그리고 우리 사연의 시작. 안녕하세요. 정선희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연이 도착했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사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강민주는 차를 세우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다. 퇴근길 정체 구간, 언제나처럼 라디오가 유일한 위안이었다. 제목이 20년 전 그 목소리를 찾습니다네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닉네임 잊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민준의 손이 스티어링 휠 위에서 멈췄다. 저는 올해 38살 직장인입니다. 갑자기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며칠 전 회사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999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해에 녹음한 라디오 방송이었어요.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테이프에는 한 여학생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학을 간 직후였고 새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들은 라디오 사연이었습니다. 전학 간 친구에게라는 제목으로 어떤 여학생이 보낸 사연이었어요. 아,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사연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자신의 짝꿍이었던 남학생이 갑자기 부산으로 전학을 갔는데 제대로 인사도 못했다고. 그 친구가 새 학교에서 잘 지냈으면 좋겠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죠. DJ님이 그 사연을 읽고 신청곡을 틀어줬을 때 저는 그게 저에 대한 사연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민주는 차를 길가에 완전히 세웠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저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지도 방송국에 연락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그 사연을 녹음한 테이프를 소중히 간직하기만 했죠.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분을 찾고 싶습니다.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신다면 1999년 3월 전학 간 짝꿍에게 사연을 보냈던 그분이라면 용기 내어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99년 3월 민주는 그날을 또렷이 기억했다. 고등학교 2학년 첫날 서울 목동에서 부산 해운대로 이사를 가야 했던 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발령 때문이었다. 친구들과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했다. 특히 그녀 한소연과는. 소연은 민준의 짝꿍이었다. 정확히는 1학년 3월부터 2학년 2월까지 꼬박 1년을 함께 앉았던 짝이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가장 편한 친구가 되었다. 소연은 웃음이 많은 아이였다. 민준의 시시한 농담에도 깔깔거리며 웃었고 수학 문제를 못 풀 때마다 야, 이것도 못 풀어 라며 놀려댔지만 결국엔 친절하게 다시 설명해줬다. 민주는 소연이 연필을 깎을 때 혀끝을 살짝 내미는 버릇도 화학 시간에 실험복이 너무 커서 손이 안 보일 때 푸념하는 것도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에서 단무지만 쏙쏙 골라 먹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전학이라니. 2월 마지막 주 금요일 민주는 소연에게 말했다. 나 다음 주에 부산으로 간다. 소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갑자기? 왜? 아빠 발령. 어쩔 수 없어. 언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응. 소연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연락은 하고 지낼 거지? 당연하지. 하지만 민주는 자신의 말이 공허하다는 걸 알았다. 1999년 휴대폰도 없고 이메일도 보편적이지 않던 시절. 연락을 유지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그 주말, 민주는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었다. 소연에게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었다. 월요일 아침 일찍 출발해야 했기 때문이다. 부산에서의 첫 주는 악몽 같았다. 새 학교, 낯선 사투리, 이미 형성된 친구 관계망.
민주는 철저한 외톨이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주는 우연히 라디오를 켰다. 청소년 사연을 다루는 프로그램이었다. 다음 사연은 전학 간 친구에게라는 제목이네요. DJ의 목소리 다음에 들려온 건 또 다른 목소리였다. 사연을 낭독하는 여성의 목소리.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입니다. 한 달 전 1년 동안 제 짝꿍이었던 남학생이 갑자기 부산으로 전학을 갔어요. 마지막 주에 알았는데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못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친구는 농담을 잘했어요. 별로 웃기지도 않은 농담인데 저는 늘 웃었어요. 수학을 못해서 제가 많이 가르쳐줬는데 언제나 천재 한소연이라고 놀려댔죠. 소연이었다. 분명히 소연이었다. 처음엔 좀 소심하고 조용한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청 장난꾸러기였어요. 그런데 착하기도 했어요. 제가 체육 시간에 다쳤을 때 보건실까지 업어다 줬어요. 무거웠을 텐데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부산 가서 힘들지 말고 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친구를 기억할 거예요. 신청곡은 윤도현 밴드의 사랑했나봐입니다.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민주는 듣지 못했다.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이다. 그는 황급히 라디오 옆에 있던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았다. 다행히 녹음 버튼을 누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미 사연의 절반은 지나간 후였다. 20년의 시간. 민주는 그 후로도 종종 그 테이프를 들었다. 특히 힘들 때, 외로울 때. 소연의 목소리는 그에게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연락하지는 못했다. 처음엔 용기가 없었다. 저 사연이 정말 나에 대한 거야? 혹시 다른 사람인 건 아닐까? 하는 의심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너무 늦었어. 소연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거야라는 체념이 자리 잡았다.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를 갔다 오고 취직을 하고 연애를 했다. 민준의 삶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테이프만큼은 버리지 못했다. 이사를 다닐 때마다 조심스럽게 챙겼다. 그리고 2019년 38배 민주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회사 승진으로 서울 본사에 발령받은 것이다. 사무실 정리를 하던 중 오래된 박스에서 그 테이프를 발견했다. 민주는 한참을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20년. 참 긴 세월이었다. 이제는 찾아봐야 하는 거 아닐까? 민주는 그날 밤 라디오 방송국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렸다. 손이 떨렸다. 이게 맞는 걸까? 소연이 이 사연을 들을까? 듣는다면 연락을 할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20년은 충분히 긴 시간이었다. 소연의 하루. 한소연은 카페 매대 뒤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 나왔습니다. 손님이 커피를 가져가고 소연은 잠시 숨을 돌렸다. 오후 3시 카페가 잠시 한산해지는 시간이었다. 소연은 올해 37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간 회사를 다녔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다. 5년 전 퇴사하고 작은 카페를 열었다. 소연의 음악실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카페였다. 카페의 특징이라면 하루 종일 라디오가 나온다는 것이었다. 소연은 라디오를 좋아했다. 특히 사연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을. 사장님, 전 이만 가볼게요. 응, 수고했어. 아르바이트생이 퇴근하고 소연은 혼자 카페를 지켰다. 저녁 시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라디오 볼륨을 조금 높였다. 자, 오늘의 특별 사연 시간입니다. 최근 저희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중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사연이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소연은 별 생각 없이 커피 잔을 닫고 있었다. 제목이 20년 전 그 목소리를 찾습니다네요. 그리고 사연이 읽히기 시작했다. 소연의 손이 멈췄다. 커피 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깨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1999년 3월 전학간 짝꿍에게 사연을 보냈던 그분이라면 소연은 라디오 앞으로 다가갔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민준아. 작은 속삭임이 텅 빈 카페에 울렸다. 결심. 소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민준이 맞을까? 20년 만에 그가 자신을 찾고 있는 걸까? 그녀는 1999년 그날을 떠올렸다. 민준이 전학 간다고 했을 때의 충격, 제대로 작별 인사도 못한 아쉬움, 그리고 라디오에 사연을 보냈던 그날 밤. 당시 소연은 라디오 방송국에 편지를 썼다. 인터넷이 있었지만 그녀는 손편지를 선호했다.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써내려간 편지. DJ가 사연을 읽어주던 날, 소연은 라디오 앞에 앉아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민준이가 들었을까? 그 후로 소연은 민준을 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다. 가끔 옛날 사진을 보다가 오래된 교과서를 정리하다가 문득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웃는 얼굴, 서툰 농담, 그리고 자신을 보건실까지 업어주던 그 넓은 등. 바보야. 왜 이제야? 소연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닫은 후 소연은 방송국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제목 20년 만에 답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20년 전 그 목소리를 찾습니다. 라는 사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연을 보낸 사람이 찾고 있는 그 사람인 것 같습니다. 1999년 3월, 저는 서울 목동에 살던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부산으로 전학간 짝꿍에게 라디오 사연을 보냈었죠. 신청곡은 사랑했나봐였습니다. 강민준. 그 이름이 맞다면 저예요. 한소연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당신을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당신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다니. 지금 저는 서울 마포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연의 음악실이라는 카페예요. 혹시 정말 당신이 그 민준이 맞다면 용기 내서 찾아와 주실 수 있나요? 20년이 지났지만 저는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도. 재회. 민준은 사연을 보고 믿을 수 없었다. 한소연. 그 이름. 소연의 음악실이라는 카페. 그는 즉시 검색했다. 카페가 실제로 존재했다. 마포구 연남동 작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카페. 민준은 거울을 보았다. 20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다. 더 많은 주름, 조금 늘어난 몸무게, 짧아진 머리. 소연은 자신을 알아볼까? 토요일 오후 민준은 카페 앞에 섰다. 작고 아담한 카페였다. 창문 너머로 원목 테이블과 의자들이 보였다. 벽에는 오래된 LP판들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카운터 뒤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민준은 한참을 망설였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까?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안에서 손님 한 명이 나왔다. 그리고 그 순간 카운터에 있던 여성과 민준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소연이었다. 20년이 지났지만 분명 소연이었다.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 짧아진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소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의 손이 입을 가렸다. 민준아? 작은 목소리였지만 민준은 또렷이 들었다. 소연아. 민준은 카페 안으로 들어갔다. 벨이 딸랑거렸다. 둘은 한참을 그저 서로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다.
20년의 시간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소연이 먼저 웃었다. 그 웃음은 여전했다. 20년 전 그대로. 앉아. 커피 줄게. 응. 민주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소연은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아메리카노 괜찮아? 응, 좋아. 소연은 커피 2잔을 들고 와서 민준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만이야. 응. 진짜 오랜만이다. 많이 변했네. 너도. 둘은 웃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다. 이야기.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주는 부산에서의 고등학교 시절을, 대학 생활을, 군대 이야기를, 취직 과정을 들려줬다. 소연은 서울에서의 나머지 고등학교 시절을,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을, 회사 생활의 고충을, 그리고 카페를 열게 된 경위를 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다. 카페에 손님들이 들어왔다 나갔지만 둘은 계속 이야기했다. 그때 내 사연을 들었어. 녹음도 했고. 정말? 응. 20년 동안 간직했어. 힘들 때마다 들었어. 소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도 내 소식이 너무 궁금했어. 찾아보려고도 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나도 마찬가지야. 미안해, 소연아. 진작에 연락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이렇게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충분해. 저녁 8시가 넘어서 소연은 카페 문을 닫았다. 하지만 둘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그런데 말이야.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동안 연애는? 소연가 웃었다. 몇 번 했지. 근데 다 오래가지 못했어. 너는? 나도 비슷해. 한 번은 결혼 직전까지 갔었는데 결국 안 했어. 왜? 민주는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모르겠어. 그냥 뭔가 아쉬웠어. 완전하지 않은 느낌?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 늘 뭔가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았어.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고백. 소연아. 응? 나 그때 너 좋아했어. 소연의 눈이 커졌다. 고등학교 때부터. 아니, 정확히는 1학년 여름방학 끝나고부터. 내가 단발머리로 자르고 왔을 때부터. 정말? 응. 근데 말 못했어. 우리 너무 친한 친구였잖아. 고백했다가 이상해질까봐 무서웠어. 소연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다. 나도. 뭐? 나도 너 좋아했어. 1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내가 내 생일 편지 써줬을 때부터. 이번엔 민준이 놀랄 차례였다. 그런데 왜? 너처럼 무서웠지. 거절당하면 어쩌나. 친구 관계마저 잃으면 어쩌나. 둘은 웃었다. 바보 같은 자신들을 향한 웃음이었다. 우리 참 답답하다. 그러니까. 민준이 소연의 손을 잡았다. 소연은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꽉 잡았다. 소연아, 우리 이제 시작해도 될까? 20년 늦었지만.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응. 시작하자.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 그 후로 민준과 소연은 매일 만났다. 2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하루하루가 부족했다. 그들은 함께 영화를 보고 산책을 하고 전시회에 갔다. 소연은 민준에게 커피 내리는 법을 가르쳤고 민준은 소연에게 요리를 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이야기했다. 끝없이 이야기했다. 지난 20년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이야기. 어느 일요일 오후 둘은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민준아. 응? 그때 테이프 아직 있어?
당연하지. 집에 보관하고 있어. 나 들려줄래? 내 목소리가 어땠는지 궁금해. 그럼 우리 집으로 갈래? 같이 들어보자. 민준의 원룸에서 그들은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켰다. 낡은 기계에서 소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20년 전 소연의 목소리. 어리고 떨리는 목소리. 현재의 소연은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친구를 기억할 거예요. 다 이루어졌네. 민준이 속삭였다. 응. 다 이루어졌어. 에필로그. 6개월 후 소연의 카페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라디오 방송 PD와 작가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그 사연의 주인공들을 꼭 만나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준과 소연은 웃으며 그들을 맞았다. 생방송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세요? 청취자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세요. 그 이후 이야기를요. 민준은 소연을 바라봤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민준과 소연은 라디오 방송국을 방문했다. 생방송 시작 전 그들은 조금 떨렸다. 긴장돼? 응, 조금. 너는? 나도. 하지만 방송이 시작되자 모든 게 자연스러웠다. 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들을 모셨습니다. 기억하시죠? 몇 달 전, 20년 전 그 목소리를 찾습니다. 라는 사연. 그 사연의 주인공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스튜디오에 박수 소리가 울렸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소연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 사이신가요? 민준과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저희 연인 사이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손뼉 한번 쳐주세요. 방송은 1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들의 이야기에 많은 청취자들이 감동했다. 문자와 게시글이 끊임없이 올라왔다. 20년을 기다린 사랑, 정말 아름답네요. 저도 용기 내서 옛날 친구한테 연락해봐야겠어요. 라디오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방송이 끝나고 민준과 소연은 스튜디오를 나섰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수고했어. 응, 너도. 배고프지 않아? 엄청 고파. 뭐 먹을래?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럼 중국집 갈까? 좋아.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2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그저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평범함이 그들에게는 가장 특별한 것이었다. 민준아. 응? 고마워. 나를 찾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기다려줘서. 그들은 멈춰서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그들에게는 오직 둘만 존재했다. 소연아. 응? 사랑해. 20년 만에 하는 고백. 하지만 조금도 늦지 않은. 나도 사랑해. 그날 밤 라디오에서는 다시 한번 그들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DJ가 말했다. 청취자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심은 반드시 전해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이 두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윤도현 밴드의 사랑했나봐. 사실은 사랑하고 있었던 두 사람을 위해. 음악이 흐르는 밤, 서울의 어느 작은 원룸에서 민준과 소연은 함께 그 노래를 들었다. 2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함께.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주파수 92.9MHz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주파수가 맞지 않았을 뿐. 다시 채널을 맞추면 그 목소리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20년이 지나도